여러분, 지난 추석 때 형제자매들 만나셨나요? 어떠셨어요? 예전처럼 반갑고 편안했나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하셨나요?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자매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명절에 만나도 할 얘기가 없고 서로의 삶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죠. 심지어 돈 문제나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혈육이니까 당연히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죠.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지 그 결정적인 5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거리두기의 지혜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형제자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시청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67세 김모 씨는 남동생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 도시락도 싸주고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며 살뜰히 챙겼죠. 그런데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동생네 집에 먼저 가야 하고 전화에도 항상 바쁘다는 말만 들었죠. 어느 날 김 씨가 수술을 앞두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학원비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배우자를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 우주의 중심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챙기시나요? 당연히 같이 사는 가족이죠. 배우자 아침 차려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생활비 걱정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형제자매를 챙길 여유가 있을까요? 더구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생각하면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명절 때 시댁 먼저 갈지, 친정 먼저 갈지로 부부싸움하는 집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제 동생도 처가 식구들과 더 자주 만나더라고요. 처제 결혼식엔 가면서 제 손자 돌잔치엔 못 온다고 하니 서운하지 않을 수 있나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제적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독신일 때는 형제자매 도와주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내 아이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동생에게 돈을 빌리려 했는데 동생 아내가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무슨 돈이 있냐고. 결국 형제 사이가 서먹해졌죠. 동생 입장에서는 아내 말이 맞고 형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각자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돈은 늘어나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니까요. 형제자매를 도와줄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관의 차이도 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배우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교육관, 돈 관념, 생활 방식, 모든 게 배우자와 맞춰가다 보니 형제자매와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동생이랑 뭐든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동생네 가족이랑 외식하면 각자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만 그게 바로 남이 되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형제자매 집에 가면 조카들이 먼저 보이고 형제자매는 그 다음입니다. 조카들 용돈 줄 생각부터 하게 되고 정작 형제자매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어요. 다들 바쁘니까, 각자 살기 힘드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고 그 가족이 최우선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형제자매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예전처럼 가깝지 않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그 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면 서로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은 놓지 않는 것, 그게 나이든 형제자매 관계의 지혜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형제자매와 다퉈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얼굴 붉힌 적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3남 2녀 중 장녀입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 5년간 모셨는데 동생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보태는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며 간병비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작은 아파트 하나 남으셨는데 동생들이 똑같이 나누자고 했답니다. 박 씨는 억장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각자의 처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님 부양 문제부터 보죠. 옛날엔 장남이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죠. 보통은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자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녀 또는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형제자매가 떠맡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가까이 살잖아. 네가 돈 많잖아. 네가 애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죠. 정작 부양하는 사람의 희생은 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10년간 모셨어요. 매주 왕복 4시간을 운전해서 다니면서요. 그런데 서울 사는 동생들은 1년에 한두 번 내려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 때 와서는 용돈 몇십만 원 드리고 가면서 자기들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더 가슴 아픈 건 돈 문제가 나올 때입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오면 형제자매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다들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해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집 대출금 때문에.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빚은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죠. 특히 부동산이 있으면 더 심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최모 씨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동생들과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최 씨에게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유언장이 없었거든요. 동생들은 말로만 한 건 인정할 수 없다며 균등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20년간 어머니를 모신 건 최 씨인데도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각자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라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어렵게 삽니다. 어려운 사람 입장에선 부모님 재산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엔 무관심하다가도 상속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둘째,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신 사람은 자기 희생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혜택을 받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배우자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본인은 양보할 마음이 있어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우리도 챙겨야 한다. 당연한 권리다. 이런 말에 흔들리게 되죠. 가장 씁쓸한 건 돈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우애 좋던 형제자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모습을 보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보면 상속 재판의 70% 이상이 형제자매 간 분쟁이라고 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이겨도 관계는 끝입니다. 명절에도 못 만나고 경조사도 서로 안 가고
완전히 남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양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유언장도 꼭 작성하시도록 권하고요. 무엇보다 형제자매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부모님 부양과 상속 과정에서 형제자매의 본심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어도 그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건 형제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원망하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니까요. 형제자매와 돈 때문에 싸우는 건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받는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결국 부모님 부양과 상속은 형제자매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세요. 형제자매도 결국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모임에서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예전엔 밤새 수다 떨던 사이인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한 침묵만 흐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모 씨의 사연입니다. 이 씨는 고졸로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고 남동생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엘리트입니다. 명절에 만나면 동생은 해외여행 얘기, 골프 얘기만 하는데 이 씨는 따라갈 수가 없었죠. 동생이 비싼 선물을 사오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고 자신이 준비한 소박한 선물이 초라하게 느껴졌답니다. 점점 만나기가 불편해져서 이제는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안 간다고 하네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육 수준의 차이입니다. 옛날엔 집안 형편 때문에 큰애는 일찍 돈 벌고 작은애만 대학 보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차이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대학 간 동생은 좋은 직장 다니고 못 간 형은 막노동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돈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는 세계 자체가 달라져요. 한쪽은 자녀 유학 보낼 걱정하고 한쪽은 생활비 걱정하고 한쪽은 노후의 세계여행 계획 세우고 한쪽은 병원비 걱정하고 관심사가 전혀 다른 거죠.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언니는 교수고 동생은 주부인데 언니가 무심코 한 말들이 동생에게는 상처가 됐답니다. 왜 자기 개발을 안 하냐? 책은 좀 읽냐? 이런 말들이요. 언니 입장에선 걱정해서 한 말인데 동생은 무시당한다고 느낀 거죠. 두 번째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형제자매 사이가 틀어진 집이 정말 많아요.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더 심해졌죠.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김모 씨는 작년 선거 때문에 형과 완전히 절연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달랐는데 가족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졌대요. 서로 막말까지 하고 나서는 아예 연락을 끊었답니다. 30년 넘게 잘 지냈는데 정치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 문제입니다. 한쪽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한쪽은 불교인이면 갈등이 생기기 쉽죠. 특히 제사 문제나 장례 방식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제사 지낼지 추도 예배 드릴지로 싸우다가 아예 따로 하는 집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한쪽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계속 포교하려 하고 헌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말려도 듣지 않으니 결국엔 포기하게 되죠.
네 번째는 자녀 교육 간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자녀를 엄하게 키우고 한쪽은 자유롭게 키우면 서로의 교육 방식을 비판하게 됩니다. 특히 조카들끼리 비교하면서 갈등이 깊어지죠. 인천에 사는 정모 씨는 명절 때 형수와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정 씨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형수가 그건 과외 많이 시켜서 그런 거라며 비꼬았대요. 반대로 형수 아들이 예체능 쪽으로 가니까 정 씨가 은연중에 무시하는 말을 했고요. 결국 명절 모임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답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건강에 신경 써서 채식하고 운동하는데 한쪽은 여전히 술, 담배하고 살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만나도 날씨 얘기, 건강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죠.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부딪히니까 아예 피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형제자매를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자매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게 당연해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각자 만나는 사람, 겪는 경험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나와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다를 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형제자매 입장에선 아닐 수 있어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언은 구할 때만 하세요. 정치나 종교 얘기는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각자의 신념이 있는 거니까요. 대신 어릴 때 추억이나 부모님 얘기처럼 공통 분모를 찾으세요. 생활 수준이 다르다면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만나거나 각자 형편에 맞게 준비하거나 무리해서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부담만 커집니다. 무엇보다 형제자매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어릴 때 그 모습만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예의와 관심은 유지하되 너무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형제자매와 가치관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꼭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요. 다만 서로 다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성숙한 관계니까요. 여러분,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어릴 적 서운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부모님이 동생만 예뻐했던 것, 형만 대학 보내준 것,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오남매 중 둘째 딸인데 어머니는 늘 장남인 오빠와 막내인 남동생만 챙겼답니다. 고기 반찬도 오빠 동생 먼저, 새 옷도 아들들 먼저였죠. 한 씨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며 오빠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오빠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고 오히려 누나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고 말한대요. 그 말에 한 씨는 너무 억울해서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어릴 때 받은 차별은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동생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자신은 희생만 하고 살았다면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단순히 서운한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지는 거죠. 둘째, 부모님의 편에는 형제자매 사이에 경쟁심과 질투를 심어 놓습니다. 사랑받은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되고 그 감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늘 여동생만 예뻐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여동생이 모시기 싫다고 하니까 속으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자신이 싫으면서도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셋째, 형제자매 간의 폭력이나 괴롭힘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형이 때렸던 것, 누나가 심하게 구박했던 것, 동생이 고자질해서 혼났던 것. 이런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남아있죠. 광주에 사는 박모 씨는 어릴 때 형에게 심하게 맞고 자랐습니다. 형은 공부 스트레스를 동생에게 풀었죠.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형 목소리만 들으면 몸이 굳는다고 합니다. 형은 그때 일을 전혀 기억 못하고 왜 그렇게 거리를 두냐고 서운해한대요. 넷째, 가족 내 비밀이나 배신도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님 몰래 재산을 빼돌린 형제, 자신의 연애를 방해한 자매, 뒷담화를 하고 다닌 형제자매. 이런 배신의 기억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서로에게 했던 말에 상처도 있습니다. 못생겼다, 무능하다, 집안의 수치다. 형제자매가 던진 이런 말들은 평생 가슴에 박혀 있어요. 특히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처에 대해 제대로 사과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해자인 형제자매는 기억도 안 하거나 설령 기억해도 그때는 어려서 그랬다고 넘어가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더 화가 나죠. 충청도에 사는 최모 씨는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상처였는데 나중엔 아예 왜 옛날 일을 들먹이냐며 화를 냈대요. 최 씨는 그 후로 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때 정말 아팠구나, 억울했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하세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기억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애쓰다가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들 어렸고 부모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고, 시대적 한계도 있었고 각자 살기 힘들었다고. 용서는 형제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화해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서 각자 살아도 돼요. 상처 주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만약 형제자매가 여전히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세요. 나이 들었다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형제자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내 남은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잖아요. 그들과는 별개로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과거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차별받았기에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받지 못했기에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상처를 성장의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극복 아닐까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갇혀 있을지 자유로워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나이 아닌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얼굴 본 게 언제인가요? 작년 명절?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 전화 통화는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69세 송모 씨는 육지에 있는 형제들과 3년째 못 만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거리두기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대요. 처음엔 영상통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색해서 명절에 안부 문자만 주고받는다네요. 가끔 형제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젊었을 때는 일자리 따라, 배우자 따라 각자 흩어집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제주, 전국 각지로 퍼져서 살죠. 처음엔 명절 때라도 꼭 만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비도 부담되고 체력도 딸리고
점점 만남이 뜸해집니다. 더구나 각자의 생활 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종교 모임, 매일 얼굴 보는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울산에 사는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서울 사는 여동생보다 더 친하다고.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주는 것도, 반찬 나눠 먹는 것도 다 이웃이래요. 동생은 1년에 한두 번 와서 용돈만 주고 가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더군요. 시간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떨어져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형제자매 자녀들 이름도 다 기억 못하고 무슨 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손주가 몇인지도 헷갈리고 만나면 근황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다 가죠. 정작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면서 거리감은 더 커집니다. 자녀 결혼식, 손주 돌잔치, 배우자 장례식, 이런 중요한 날에 참석 못하면 서운함이 쌓이고 점점 남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주에 사는 이모 씨는 작년에 남편을 잃었는데 타지에 사는 형제들이 장례식에만 잠깐 왔다 갔대요. 제일 힘들 때 곁에 없으니 서운하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이해한다고 다들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현대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통화, SNS, 메신저, 이런 것들이 직접 만남을 대체할 순 없어요. 오히려 더 어색할 때도 있죠. 카톡으로 안부 묻는 것도 처음엔 자주 하다가 점점 뜸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씨 얘기, 건강 얘기만 반복하다 보면 대화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각자 살기 바쁜데 형제자매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연락하면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경북에 사는 박모 씨는 형제들과 단톡방이 있는데 거의 죽은 방이라고 합니다. 가끔 누가 안부글 올리면 이모티콘만 하나씩 보내고 끝이래요. 통화는 더더욱 안 하고요. 서로 바쁘다는 걸 아니까 굳이 시간 뺏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소원해져도 크게 아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요. 명절 스트레스도 없고 경조사비 부담도 줄고 비교당할 일도 없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서로한테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자매 자주 만나는 집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 보인다고. 우리처럼 명절에만 안부 묻는 정도가 딱 좋다고. 하지만 가끔은 허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그럴 때 형제자매가 그리워지죠. 하지만 이미 너무 멀어져서 다시 가까워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각자 바람 따라 흩어지듯 형제자매도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의무감에 연락하는 것도 서로 부담이 됩니다. 대신 마음속에 고마움은 간직하세요. 함께 자란 시간, 나눠 먹은 정,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멀어졌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큰일이 있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형제자매가 나서줄 거라는 최소한의 신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런 신뢰마저 없는 관계도 있겠죠. 그럼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형제자매라고 해서 꼭 기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세요. 시간과 거리가 만든 소원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이에요. 서운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은 혼자 사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인연들과 함께하는 거니까요. 형제자매는 그 많은 인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하지만 전부는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각자의 가정, 부모님 부양과 상속, 달라진 가치관, 과거의 상처, 그리고 시간과 거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이제 인정할 때입니다. 형제자매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개인이라는 걸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평생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 있어요. 형제자매와 멀어졌다고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자주 못 만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이에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인생의 계절이 있다고. 어릴 때는 봄처럼 가까웠지만 이제는 겨울처럼 멀어진 거라고. 그리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고.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형제자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매일 마주치는 이웃, 취미를 함께하는 친구들, 종교 모임 사람들.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과 선택에 달려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형제자매와는 감사한 마음으로 느슨한 연결을 유지하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